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분명 입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서 계속 지우고 그리고 다시 고칩니다. 입꼬리도 바꿔보고 윗입술도 줄여보고 아랫입술도 두껍게 만들어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. 그래서 결국 나는 입을 못 그리나? 라고 생각하게 되죠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. 사실 대부분의 경우 입이 문제가 아닙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입을 수정하는 횟수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수정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사람은 얼굴을 볼 때 입만 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. 우리 뇌는 코, 턱, 볼, 인중, 광대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읽습니다.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상하게 입이 어색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입만 계속 수정하게 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입 자체는 거의 맞는데 주변 구조가 틀려서 입이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입을 아무리 수정해도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. 예시를 하나 볼게요. 이 그림을 보면 대부분 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저는 입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턱만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. 이제 어떠세요? 입은 그대로인데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죠? 왜 그럴까요? 입은 얼굴 중심에 있는 부위라 턱이 앞으로 나왔는지, 볼이 얼마나 튀어나왔는지, 코 밑 공간이 얼마나 긴지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. 즉, 입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주변 구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. 첫 번째, 인중 길이입니다. 인중이 조금만 길어져도 입이 축 처져 보이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입이 위로 붙어 보입니다. 입을 수정하기 전에 항상 인중 길이부터 확인하세요. 두 번째, 턱의 위치입니다. 초보분들은 입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실 턱이 뒤로 들어갔거나 앞으로 나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턱을 수정하는 순간 입이 갑자기 맞아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세 번째, 볼륨입니다. 특히 반실사나 실사에서 입 주변 지방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볼이 납작하면 입이 붕 떠 보이고 반대로 볼륨이 자연스러우면 입도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 저는 입이 이상해 보이면 절대로 입부터 수정하지 않습니다. 먼저 얼굴 전체를 뒤집어서 보고 좌우 반전도 해보고 얼굴 비율을 확인합니다. 그 다음 턱의 위치를 보고 인중을 보고 볼륨을 확인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아주 조금만 수정합니다. 이 순서로 하면 입을 10번 수정할 일을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. 어색하니까 그 부위가 문제겠지. 하지만 얼굴은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입이 어색해 보여도 진짜 원인은 턱일 수 있고 인중일 수 있고 볼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. 다음부터 입이 이상해 보인다면 입부터 지우지 마세요. 먼저 얼굴 전체를 확인해 보세요. 아마 수정 횟수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.